1970년대 이 루마니아라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이상한 세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금법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는 세금. 부부가 서로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세금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안 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그런데 1970년대 루마니아 부부들에게 사랑하지 않은 죄를 실제로 물었다고 하고요. 이 죄를 물은 사람은 루마니아의 국가 원수 니콜라에 차우세스쿠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이 남성은요, 1967년 루마니아의 최고 권력가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인 거예요. 이 남자는요, 루마니아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그 정책은요, 바로 인구 증가 정책. 인구 증가. 인구는 곧 국력이다. 루마니아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겠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생산력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군사력도 강화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연결된다. 제일 기초는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 이 남성은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루마니아의 모든 부부들에게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것을 명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녀 할당제라고 해가지고 한 가구당 무조건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라 라고 제정을 한 거예요. 자녀 할당제.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자, 오늘부터 루마니아의 모든 부부들은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 금지. 이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인구 증가를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이혼 못하게 하면은 출산율이 늘어나겠지. 한 번 결혼을 하면요, 무슨 이유로서든 이혼 못한다. 가짜 써온 이런 이혼 금지령으로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절대 이혼할 수 없었던 이 루마니아의 부부들은요, 어떡해, 같이 살기 싫어, 못 살겠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혼 금지령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별거를 하는 부부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 금지령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던 이 차우세스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차우세스쿠는요, 아, 루마니아의 부부들이 이혼을 금지시켜 놓으니까 별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까짓 거 뭐 세금 물려버려. 부부가 사랑하지 않은 죄를 물어가지고 세금을 물어버리면 되지. 돈 내라고 하면 되지. 그럼 지네들이 어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금이 바로 금욕세예요. 금욕세. 조금 더 이 금욕세의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의도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에게 물리는 세금, 금욕세. 이 정부는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월경 경찰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월경 경찰이 뭐냐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입니다. 이 경찰들은요, 한 부부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관계 언제 했어요? 아이 가질 수 있게 했어요? 이번 연도에 임신할 수 있겠어요? 일부러 아이 안 가지는 거 아니죠? 혹은 아이가 없는 부부들을요, 경찰서로 소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차인데 왜 아직도 애가 없습니까? 별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 배란일 날 같이 있었습니까? 뭐 했어요? 관계 가졌어요? 이러면서 이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월경 경찰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차우세스쿠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죠. 그리고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과세를 때렸습니다. 너네 의도적으로 안 낳지? 세금 내. 그리고 생물학적 결함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요, 연소득의 10%를 과세했어요. 약간 불임이나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임이라고 병 때문에 낳을 수 없다고, 이것도 너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죄다, 그러니까 세금 물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에 이 루마니아의 부부들은요,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세금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마니아에 다뉴브라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뉴브 강을 건너가지고 헝가리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이 살기 힘드니까 우리 남한으로 오는 것처럼 이때도 루마니아에서 살기 힘드니까 헝가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우세스쿠는요, 아니, 내가 지금 정책을 펼쳐가지고 힘들게 우리 루마니아 인구를 늘리고 있는데 헝가리에다가 우리 루마니아 인구를 줄여가면서 보태주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면서 분노를 해요. 내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세금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진 인구의 몇 프로가 또 헝가리로 간다고 하니까 그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 물건인데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는요, 루마니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뉴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살해라 라는 명을 합니다. 여기 강을 탈출하려고, 이 강을 건너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다 쏴 죽여. 그냥 절대 헝가리에 우리의 인구를 보태줄 수 없어. 그냥 차라리 죽여버려. 그래서 이때 이 다뉴브 강에는요,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이때 다뉴브 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혼 금지, 자녀 할당제, 금욕세까지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이 차우세스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책 때문에 1970년대 초반 이 루마니아의 출산율은요, 1960년대에 비해서 2배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이 출산율이 높아진 거에 비례해서 유아 사망률도 덩달아 같이 높아진 거예요. 많이 태어나는 대신에 또 많이 사망을 하는 거죠. 당시 루마니아 유아 사망률은요, 세계 최고였다고 합니다. 이 신생아들을 위한 병원 시설과 그리고 약품 혹은 전문 의료진 등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도 충분한 병원과 의료진들을 다 배치해놓고, 그래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지. 다짜고짜 아이만 싸질러라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그 후에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 아이는요, 살기 좋은 나라만 만들어준다면 그냥 굳이 세금 이런 거 물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아서 낳는데,
그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지 같은 상황 만들어 놓고 아이만 낳으라고 막 하면 누가 낳아요? 점점 핵가족화가 되는 거죠.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인데 어떻게 낳아? 그런데 이때는 그걸로 인해서 세금까지 물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낳긴 낳아야겠고, 낳아봤자 여건은 좋지 않고 아이만 결론적으로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런 루마니아를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유아 사망률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너네 뭐하고 있는 거냐? 왜 출산율 높이기에만 열중을 하고 있냐? 너네 정신이 있는 거냐?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모두 비난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난 속에서도 이 차우세스쿠,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루마니아는 최강의 국가로 우뚝 설 거다. 역시 내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 많이 죽었지만 많이 태어나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루마니아 정부는요, 이 증가한 인구를 수용할 학교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인구 수는 늘어났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차우세스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인구들을 수용할 그런 돈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아, 그러면 나라에 돈을 좀 모아야겠네? 아, 그러면 우리 루마니아의 모든 수입을 싹 다 금지시켜버려. 우리나라에서 그냥 수출만 해. 그럼 돈이 모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입 금지 정책을 낸 거예요. 나라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돈을 주고 다른 나라의 물품을 사들이는 이 수입은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수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차우세스쿠는요, 외국에서 그 어떤 물건도 수입하지 않는 대신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외국에다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 금지 정책으로 루마니아는요, 흑자를 달성했어요. 정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우세스쿠는요, 와, 역시 나다. 와, 나 천재인가? 역시 내 정책은 틀림이 없다니까? 하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웃고 살판났을 때 정작 이 루마니아의 국민들은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수입이 막혀가지고 들어오는 제품, 들어오는 먹거리 같은 게 없어. 그런데 수출만 뚫려가지고 쌀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은 자국민이 써보기도 전에 수출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나라에서 돈이나 먹을거리, 생필품 같은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쓰라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정말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에서 뭐 흑자를 달성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돌아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정말 학교를 몇 개 짓고 뭐 이러는 데만 했던 것 같지, 실질적인 그런 의식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투입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정말 잘 이렇게 국민들의 투입이 됐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국민들이. 이에 루마니아 곳곳에서 이 차우세스쿠의 정책은 미친 정책이다. 아, 저거 미쳤다. 막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사람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 차우세스쿠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퇴진하라라는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요, 차우세스쿠도 듣고 보게 됩니다.
이때요, 온 지역의 벽에는요, 차우세스쿠는 퇴진하라, 대통령 직에서 내려와라 라는 벽보가 붙어졌대요. 옆에처럼. 그런데 이때 이게요, 사람의 손글씨로 써진 게 아니라 이제 프린터, 키보드로 쳐진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우세스쿠가 본 거예요. 이게 붙어져 있는 거를.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는 또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책은 바로 키보드 타자기 오늘부터 사용 금지 정책을 낸 거예요. 오늘부터 타자기 쓰지 마. 쓰면은 벌 받게 할 거야. 쓰지 마. 왜? 벽보에 붙은 게 타자기로 써졌거든요. 타자기 사용을 금지시켜가지고 반정부 세력 간의 서신 교환 및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뭐 국민들의 손가락은 없습니까? 글로 쓰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정책까지 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가지고 이 루마니아를 피폐하게 만들고 반정부 세력을 막기 위해서 타자기 사용 금지령까지 내렸던 이 차우세스쿠. 루마니아인들은요, 그의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인가. 하지만 이 차우세스쿠 본인은요, 이런 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재야. 내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해서 낸 정책이 진짜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내가 나라에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낸 정책이 진짜 우리나라의 흑자를 달성했고, 와, 역시 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었다는 차우세스쿠. 그러던 1989년 22년간 루마니아를 통치했던 이 차우세스쿠는요,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루마니아인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그를 이 심판대에 오르게 한 인물은요, 다름 아닌 인구 증가 정책을 한창 펼쳤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세대, 이른바 차우세스쿠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 이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은요, 교육과 그리고 취업의 기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요,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불황자로 나앉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아니 뭐 싸지르기만 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지. 싸지르는 건 쉬울 줄 몰라도 부모가 되는 건 어렵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책만 내세워가지고 무리하게 아이 낳으라고 해가지고 인구 증가를 뭐 해내면 뭐예요? 나라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무능력하게 아이들을 방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이 아이들은 나라가 원망스럽고 대통령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1989년 12월 20일 이 차우세스쿠의 대인민 담화 연설 현장에서 이 차우세스쿠의 퇴진을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열린 거예요. 연설하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하면서, 결국에 이 차우세스쿠는요, 자신을 쫓아낸 시위대를 본인이 직접 만들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가 벌어지고 5일 후인 1989년 12월 25일, 그것도 25일, 이 차우세스쿠는요, 아내 엘레나와 함께 처참하게 총살형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71세, 루마니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지 2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루마니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던 차우세스쿠. 실제로 이때 이제 이 사건들은요,
모두 영화화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영화인데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좀 어두운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루마니아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었는지, 루마니아의 당시 상황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마니아의 원수라고 불리는 최악의 지도자 차우세스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